어릴 적 음력 5월 5일 무렵이 되면 동네 마당마다 찜솥에서 피어오르는 김 냄새와 창포 향기가 어우러져 바람결마저 포근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른 아침부터 어머니는 수리취떡을 정성껏 쪄내시고 우리는 창포물에 머리를 감으며 마냥 웃고 떠들던 시간이 떠오르곤 하죠. 단오는 단순한 절기가 아니라 자연과 사람 그리고 따뜻한 삶이 어우러지던 명절과 같았습니다. 올해 단오는 양력 5월 31일입니다. 예로부터 단오날은 1년 중 양기가 가장 강하게 흐르는 날이라 하여 수린날, 천중절이라 불리며 신이 내려오는 날로 여겨졌습니다. 단은 처음을, 오는 다섯을 뜻하니 음력 5월의 첫 닷새라는 의미도 함께 담겨 있죠. 풍수에서는 이처럼 양기가 절정에 이르는 때를 집안에 머물던 묵은 기운을 씻어내고 밝고 맑은 기운을 들이기 좋은 시기로 보는데요. 그래서 예로부터 단오날이면 집 안팎을 정갈하게 정리하고 특별한 음식을 마련해 가족의 건강과 한 해의 복을 빌곤 했죠. 오늘은 그 정겨운 옛 풍습을 함께 떠올리며 단오날 먹으면 좋은 기운을 불러오고 운기를 돋운다고 전해지는 음식들을 차례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예전 어머니 손을 잡고 장터에 다녀오던 기억, 마당 한켠에 이웃이 모여 음식을 나누던 따뜻한 순간들을 떠올리며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단오의 맑고 고운 기운이 여러분의 하루와 가정 안에 가만히 스며들기를 바라며 지금부터 천천히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제 가족이라 생각하고 원하시는 일이 꼭 성취되도록 정성껏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단오날 복을 가져다주는 첫 번째 음식은 바로 냉면입니다. 단오는 여름의 문턱에 들어서는 시기로 기온이 점점 올라가며 몸이 쉽게 지치고 입맛도 떨어지기 쉬운 때입니다. 이럴 때 시원하고 깔끔한 냉면 한 그릇은 단오 상차림에 참 잘 어울리는 음식이죠. 물냉면의 맑고 깊은 육수는 속을 시원하게 풀어주고 비빔냉면의 매콤한 양념은 입맛을 살려주며 기운을 북돋아주는데요. 담백하고 절제된 맛이 특징인 평양냉면은 단오의 고요하고 정갈한 기운과도 잘 어우러집니다. 풍수에서는 냉면처럼 찬 기운을 지닌 수의 음식이 양기가 넘치는 시기의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냉면에 곁들여지는 오이, 무절임, 배 같은 재료들도 수의 기운을 더해주어 몸과 마음에 맑고 차분한 기운을 불러오는 음식으로 전해집니다. 덥고 지치기 쉬운 이 계절 단오날에는 냉면 한 그릇으로 몸 안의 흐름을 시원하게 정리하고 기운을 환하게 밝혀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단오날 복을 가져다주는 두 번째 음식은 닭백숙입니다. 단오는 양기가 가장 강하게 흐르는 날이지만 한편으로는 날씨가 더워지기 시작하면서 몸이 쉽게 지치고 체력이 떨어지기 쉬운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이날 기운을 보충하고 원기를 회복하기 위해 닭백숙을 정성껏 끓여 드셨습니다. 닭고기는 지방이 적고 소화가 잘 되며 속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성질을 지닌 고기입니다. 여기에 인삼과 대추, 마늘, 생강 같은 따뜻한 성질의 재료들을 함께 넣어 오래도록 푹 끓이면 몸속 기운의 순환을 도와주고 안에 쌓인 나쁜 기운을 몰아내는 데 효과적이라 여겨졌죠. 풍수에서도 백숙처럼 익힌 고기 음식은 음기를 몰아내고 몸과 기운을 안정시켜주는 음식으로 봅니다. 특히 계절이 바뀌고 기운이 흔들리는 단오 같은 시기에 드시면 몸을 다잡고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전해집니다. 요즘도 삼계탕이나 백숙을 단오나 초복 무렵에 많이 찾는 이유는 이처럼 조상의 지혜가 지금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져 내려오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올해 단오에는 따뜻한 닭백숙 한 그릇 정성껏 챙겨 드시며 기운도 보충하고 복도 넉넉히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그 한 그릇이 몸을 덮이고 마음까지 따뜻하게 채워줄지 모릅니다. 단오날 복을 가져다주는 세 번째 음식은 곤드레밥입니다. 곤드레밥은 단오를 맞아 많은 이들이 챙겨 먹었던 전통 음식입니다. 산속 깊은 곳에서 자라나는 곤드레는 강한 생명력을 지닌 나물로 은은한 향과 함께 비타민, 섬유질,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데요. 풍수에서는 곤드레처럼 토의 기운을 머금은 나물이 마음을 정갈하게 하고 몸의 흐름을 안정시키는 음식으로 여겨졌습니다.
특히 단오처럼 기운이 강하게 뒤바뀌는 날에는 이런 음식이 심신을 맑게 하고 중심을 잡아주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곤드레밥은 자극적이지 않아 부담이 없고 정갈한 맛 속에 깊은 향이 스며 있어 단오의 담백한 기운과 잘 어울립니다. 이번 단오에는 곤드레밥 한 그릇으로 조용히 마음을 다스리며 복된 하루를 시작해 보시는 것도 참 좋겠습니다. 단오날 복을 가져다주는 네 번째 음식은 해물찜입니다. 단오처럼 풍요와 복을 기원하는 날에는 바다의 기운을 담은 음식도 꼭 챙겨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낙지, 오징어, 새우, 조개 등 각종 해산물의 야채를 더해 매콤하게 끓여낸 해물찜은 맛과 영양은 물론 보기에도 푸짐하고 복스럽습니다. 풍수에서는 바다는 지혜와 흐름 그리고 재물운을 상징하는 공간이라 여기는데요. 그래서 바다의 기운을 듬뿍 머금은 해산물 요리는 막힌 기운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집안의 기운의 흐름을 맑게 해주는 음식으로 전해져 왔죠. 싱싱한 해산물에 따뜻한 정성과 온기가 더해진 해물찜 한 상은 그 자체로도 단오날 복을 부르는 상징처럼 느껴집니다. 이날만큼은 해물찜을 상에 올려두고 바다의 넉넉하고 시원한 기운을 천천히 받아들이며 올 한 해 가족의 건강과 복된 날들을 함께 빌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단오날 복을 가져다주는 다섯 번째 음식은 앵두아채입니다. 단오 무렵이면 마당 끝 작은 나무에서 빨갛게 익은 앵두가 탐스럽게 매달려 있곤 했죠. 새콤달콤한 맛에 입맛이 돌아서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앵두를 한 움큼씩 따먹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이 앵두로 정성껏 만든 앵두아채는 단오날을 더욱 시원하고 상큼하게 만들어주는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제철 앵두의 씨를 발라내고 꿀이나 설탕에 곱게 재운 뒤 오미자 우린 물에 담가 곱게 띄워 마셨던 앵두아채는 단오날 상에 오르는 별미 중 하나였죠. 색감도 곱고 맛도 청량해서 몸은 물론 마음까지 맑아지는 기분이 듭니다. 풍수적으로도 빨간 과일은 생명력과 정열, 활력을 상징하며 오미자의 붉고 선명한 기운은 집안의 활력을 불어넣고 기운의 흐름을 생생하게 되살려주는 작용을 한다고 전해집니다. 여기에 제철 앵두가 지닌 상큼함과 단맛이 더해져 한 해의 건강을 기원하며 마시기에 더없이 좋은 보급료가 되는 것이죠. 올해 단오에는 차가운 유리잔에 앵두아채 한 그릇 띄워 놓으시고 여름의 시작을 상큼하고 기분 좋게 열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한 잔이 지친 기운을 달래주고 가족의 식탁에 기분 좋은 웃음과 생기를 더해줄지도 모릅니다. 단오날 복을 가져다주는 여섯 번째 음식은 수리취떡입니다. 수리취떡은 단오를 대표하는 음식 가운데 하나입니다. 수리취는 산과 들에서 자라는 향긋한 나물로 찹쌀가루와 함께 정성껏 쪄서 만든 떡이죠. 이 떡은 오랜 세월 동안 조상들의 손끝을 거쳐 전해져 내려오며 단오날에는 꼭 챙겨 먹는 소중한 명절 음식이 되었는데요. 풍수에서는 수리취떡을 양의 기운을 몸과 집 안으로 끌어들이는 복스러운 음식으로 여깁니다. 특히 가족의 건강운과 재물운을 북돋우고 나쁜 기운을 멀리 보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전해집니다. 둥글고 부드러운 떡의 모양은 수레바퀴를 닮아 복이 구르듯 집안으로 들어온다는 뜻을 담고 있으며 수리라는 이름 안에는 높음, 위, 신성함이라는 의미도 함께 들어있어 단오의 맑고 강한 기운과도 참 잘 어울리는 음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열양세식의와 같은 옛 문헌에도 수리취떡의 유래가 남아있어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이 떡을 먹으며 묵은 기운을 털어내고 새로운 복을 맞이할 마음을 담곤 했습니다. 요즘은 직접 만들지 않아도 마트나 떡집에서 손쉽게 구입할 수 있으니 올해 단오에는 수리취떡 한 점을 정성껏 차려보시길 바랍니다. 그 떡 한 점이 집안에 복을 드리고 마음에 좋은 기운을 조용히 불러줄 것입니다. 단오날 복을 가져다주는 마지막 음식은 참외입니다. 단오 무렵이면 시장이며 마트마다 노란 참외가 싱그럽게 쌓여 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한 입 베어 물면 사각하고 시원한 과즙이 입안을 맑게 적셔주는 참외는 단오철을 대표하는 과일이라 해도 손색이 없는데요. 참외는 몸속 열을 내려주고 갈증을 해소하며 소화에도 도움이 되는 여름철 건강 과일입니다. 땀을 많이 흘리게 되는 단오 시기에 몸 안의 진액을 보충해주고 기운을 차분히 가라앉히는 작용을 해주기 때문에 예로부터 단오 상차림에도 자주 오르던 과일 중 하나였습니다.
풍수적으로도 참외처럼 밝고 노란색의 과일은 태양의 기운을 담은 양의 상징으로 여겨지며 집안의 기운을 환하게 밝혀주고 복된 기운을 끌어들이는 과일로 평가받습니다. 특히 노란색은 재물운, 장수, 건강을 상징하기도 해 단오철에 참외를 먹는 것은 복을 담은 과일을 나누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껍질째 그대로 놓인 참외 한 그릇이 식탁 위에 자리 잡기만 해도 집안의 기운이 환해지고 여름이 성큼 다가온 듯한 기분이 들죠. 올해 단오에는 참외한 알 정성껏 손질해 차려보시고 그 맑고 시원한 기운을 온 가족과 함께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단오는 그저 옛 절기가 아닙니다. 계절의 변화를 감지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온 조상들의 지혜가 고스란히 담긴 소중한 날이죠. 오늘 소개해드린 음식들 하나하나에도 건강을 챙기고 기운을 다스리며 복된 삶을 기원했던 옛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스며 있습니다. 단오 하루만큼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몸과 마음 그리고 사는 공간까지 정돈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맑고 좋은 기운은 그렇게 천천히 조용히 우리 삶에 스며드는 법이니까요. 부디 이번 단오에는 정성이 담긴 음식 한 상, 창문 너머 햇살 한 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고 올 한 해도 평안하고 복된 나날들이 이어지시기를 진심을 다해 기원드립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보내세요.